네, 이번 시간에는 소음 진동 10회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56.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한 장소에 있어서 첫 시간에 했습니다. 특정의 음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여기다 줄쳐야죠.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기계를 껐을 때 그 장소에 원래부터 있었던 소음을 뭐라고 한다고? 배경소음도, 옛날 사람은 암소음이라고 배웠다 그랬죠? 배경소음도, 배경소음. 57. 음의 회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절은 돌아가는 거예요. 소리가 돌아가는 거. 그래서 소리가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이제 음원이 있었어요. 기계가 스피커가 있었는데 여기에 내가 서 있었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제 소리가 왔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벽을 세웠어요.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릴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소리가. 그것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회절은 어떤 애들이 잘 되는지 요거 잘 보시는데 회절은 파장이 큰 애들이 잘 돼요. 한번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파장이 큰 애가 잘 될까? 이런 애들이 잘 될까? 이런 애들은 중간에 잘 막혀요. 그래서 파장이 큰 애들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장이 클수록 그럼 파장하고 주파수는 반비례니까 주파수는 작을수록 그럼 주파수가 작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저음이라는 얘기죠? 주파수는 음의 고저를 나타낸다 그랬죠? 저음. 저음이 더 멀리까지 가요. 저음이 더 멀리까지 간다고. 그 다음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작을수록 구멍이 크면 여기 이제 벽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작으면 소리가 직진으로 나가는데 구멍이 크면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는 직진으로 오는 게 더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구멍이 작을수록 회절이 더 잘 돼요. 나한테 소리가 더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장애물의 높이는 작을수록 회절이 잘 되겠죠. 장애물이 작을수록 회절이 잘 될 거예요. 즉 회절은 나한테 들리는 이 소리를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크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회절이 잘 된다는 거는. 그러면 이 문제에서 1번 틀렸어요. 회절하는 정도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아니라 파장에 비례한다 그래야지. 왜? 파장이 클수록 회절이 잘 되니까 파장에 비례. 슬릿의 폭, 이게 바로 구멍. 구멍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하는 현상이고 장애물이 작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 이번에는 굴절. 굴절은 휘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뭘 배웠냐면 빛의 굴절 배웠을 거예요.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면 빛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꺾인다라고 배웠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굴절이라고 해서 다른 매질로 갈 때 생기는 현상이죠. 또 이제 소리가 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람에 의해서 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개비. 그래서 여기에 스피커가 있으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칠게요.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죠? 소리도 이렇게 돌아가. 소리도 이렇게 휘어.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이쪽에 있는 사람보다. 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위로 올라가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이제 바람에 의한 소리의 굴절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합니다. 온도가 낮은 쪽. 그러면 밤에 더 굴절이 잘 돼요. 이게 밤이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땅이 더 추워요. 땅은 빨리 식고 빨리 따뜻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공기는 아직까지 따뜻한데 안 식어서 땅은 추워요. 식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스피커가 있잖아요. 요 이제 동그라미 요 스피커라고 하면 소리가 이렇게 돼. 밤에. 밤에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온도가 낮은 쪽으로 소리는 휘기 때문에. 낮에는 반대로 위로 휘어요. 똑같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낮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밤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이걸 소리의 굴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 58번 가겠습니다. 공해 진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공해 진동은 1에서 90Hz를 말합니다. 1000에서 4000Hz 아니에요. 진동은 이렇게 크질 않습니다. 헤르츠가 1에서 90Hz. 그리고 3번 외우세요.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의 역치는 5가 3개예요.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 진동의 역치는 이렇게 물어보면 5가 3개.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이거 다 진동해요. 근데 왜 못 느끼죠? 555를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뉴욕에서 다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체는 진동하거든. 근데 이 진동수가 바람의 진동수하고 같아진 거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진동수, 다른 말로 주파수가 같을 때 도움에다가 도움을 넣으면 2배 커진다 그랬죠? 같은 주파수를 주니까 이게 진폭이 울렁울렁 하면서 뉴욕 다리가 한 달 만에 만든 지 끊어졌다고. 이거는 동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래서 예전에 그 나치들 교본에는 행군할 때 다리를 갈 때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가도록 이게 발 맞춰서 가면 혹시라도 다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관들 교본에는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 많을 거고. 그래서 555 외우세요. 진동의 최소 진동의 역치 이거 이상이 돼야 사람은 느낀다. 59. 무지향성 점음원이 두 면이 접하는 구석에 있을 때 지향지수가 있고 지향계수가 있습니다. 지향계수, 지향지수. 그래서 점음원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음원인 경우가 있어요. 점음원은 스피커, 선음원은 기차. 아니다. 점음원이 있는데 공중에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공간. 이거는 네, 점음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유공간. 그리고 반자유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반자유공간. 그럼 반자유공간은 3개. 우리 교재 표로 나왔으니까. 그럼 자유공간이면은 얘는 공중 스피커. 반자유공간은 바닥 스피커. 스피커가 바닥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 스피커는 점음원. 그럼 공중에 있을 때는 소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향계수라고 합니다. 하나. 그러면은 바닥에 있을 때 얘는 한 면이 접한 곳, 얘는 두 면이 접한 곳, 얘는 세 면이 접한 곳. 칸이 좀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벗어나면 또 안 보일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한 면이 접한 곳, 두 면이 접한 곳, 세 면이 접한 곳. 한 면이 접한 곳은 여러분들 지금 거실에 있나요? 방에 있나요? 거실 가운데. 여러분들 앉아있는 방 가운데. 그러면 이 두 면이 접한 곳은 어디겠어요? 바로 여기, 요 밑에. 여기 한 면, 여기 두 면, 요 구석쟁이. 세 면이 접한 곳은 어디겠어? 저 구석쟁이. 응?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있을 때 얘는 2의 1승, 얘는 2의 2승, 얘는 2의 3승만큼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지향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지향계수는 1, 그 다음에 얘는 2, 4, 8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10로그 붙인 것을 지향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로그 1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10로그 1, 0 나와요. 0dB. 그 다음 10로그 2 눌러보시겠어요? 3dB. 10로그 4 눌러보시겠어요? 6dB. 10로그 8 눌러보시겠어요? 9dB 나와요. 이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교재에 있는 표예요. 지향계수는 1, 2, 4, 8. 지향지수는 데시벨이에요. 0dB, 3dB, 6dB, 9dB. 10로그를 붙였으니까. 그러면 두 면이 접한 곳의 지향지수는 그랬으니까 6dB이고 그럼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수하고 지수하고 사람 이름처럼 생긴 게 뭐예요? 지수죠? 여자 이름 중에 지수라는 애는 많은데 개수라는 이름은 없죠? 있나? 지수, 한지수, 박지수, 이지수, 지수라는 여자애는 많거든.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지수라는 여자애는
혹시 369 게임 아세요? 369 게임을 좋아해. 369 해서 1, 2 짝 치는 거, 4, 5 짝 치는 거 그거. 그래서 봐봐. 지수라는 여자애는 369 게임 좋아해.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두 면이 접한 곳 6, 한 면이 접한 곳 3. 요것만이라도 외우셔야 돼. 지금 이 문제처럼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개수라는 여자애는 없어요. 지수라는 여자애는 369 게임 좋아해. 그 다음에 60번. 가속도 진폭의 최대값이 0.01m/s 제곱인 정연진동. 이거는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진동 공식 딱 하나 외우셔요. 우리 소음에서는 SIL, SPL, PWL 뭐 여러 가지 외웠지만 진동에서는 요거 하나 외워주셔요. 진동 가속도 레벨을 VAL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말로 쓰세요. 진동 가속도 레벨 이렇게. 음압 레벨 공식하고 비슷해요. 음압 레벨 공식이 뭐죠? 음압 레벨이 뭐죠? SPL 이 공식 요 P자가 E자랑 비슷해서 요 E 제가 어거지로 만든 E. 그래서 20 로그 도그를 썼네. 로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그 다음 피크치가 나오면 나누기 루트 2 해라. 요 공식하고 비슷해. 얘도 마찬가지예요. 20 로그 근데 차이점 뭐냐? 요 2자가 없어요. 그냥 10의 마이너스 5승. 요거를 갈이라고 합니다. 갈. 이따가 문제에 나올 건데. 하여튼 그리고 피크치 나누기 루트 2 이렇게 외워주세요. 얘처럼 피크치 나누기 루트 2. 그러니까 요 2가 있나 없나 요거 차이예요. 진동에서는 요 공식. 그러면 피크치가 최대값을 피크라고 한다고 0.01. 그러니까 여기다가 0.01 넣어서 계산기 누르세요. 20 로그 0.01 피크치가 0.01이래요. 나누기 루트 2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눌러서 가로 닫아주면 57, 즉 56.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7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1회 할까요? 11회 56. 진동 측정 시 진동 픽업을 설치하기 위해 즉 진동 측정기를 놓아야 될 곳을 진동 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 측정기는 어디에다 놔야 됩니까? 해설 보세요. 1번 경사나 요철이 없는 장소에 놔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완충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정확한 진동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데다 놔야 돼. 딱딱한 데다가. 충분히 다져서 굳은 장소는 맞았는데 2번이 틀렸어요. 완충물이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한 진동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잡한 반사나 회절 현상이 없는 지점, 온도, 전자기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곳. 57. 선음원입니다. 선음원의 동그라미. 거리가 2배가 되면 엄마는 나보다 3dB 적어진다 그랬고 점음원은 6dB 적어진다 그랬죠. 거리가 2배 될수록 나랑 엄마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2m, 엄마는 4m. 점음원일 때는 6dB 감소, 선음원일 때는 3dB 감소. 답은 3번. 58. 흡음 재료를 선택할 때 다음 중 유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3 읽어보시고 4번 보세요. 다공질 흡음재가 뭐였어요? 유리솜, 성면, 요즘은 쓰면 안 되는 선면, 안면 쓰라 그랬지, 안면. 안면이 뭐야? 천으로 피복하라 그랬죠? 근데 다공질형 흡음률을 높이기 위해서 종이를 바르는 것을 권장한다. 종이 아니라 천으로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면 같은 천. 그래서 틀린 거 4번. 59 저번 시간에 했네요. 종파가 뭐죠? 종파는 음치다로 외우라 그랬는데 음파와 피파. 음파 있네요. 답은 2번. 60번 파장 구하는 거 안 합니다. 진동수가 330Hz, 속도가 330m/s, 파장을 구하시오. 안 해도 되죠. 12회 할게요. 12회 56번. 사람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시간에 한 거네요. 내이에 관한 설명이다. 내이에는 달팽이관도 있고 뭐도 있고 1. 음의 전파 매질은 액체이다. 사람의 귀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외이. 여기는 어디까지예요? 귓바퀴부터 고막까지라 그랬고
다음에 중이는 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고, 내이는 달팽이관이 있는데 이 내이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매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한 소리는 여러분들 귀에 공기가 전달해주고, 물속에서는 더 빨리, 고체에서 기찻길에서는 더 빨리 소리가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 웨이에서는 소리의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이 공기예요. 이 웨이도에 들어있는 공기. 그래서 소리의 전달은 즉 전달 매질이라고 하죠. 웨이에서는 공기가 소리를 전달해 줍니다. 즉 기체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뼈가 소리를 전달해 줘요. 고체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림프액이 전달해 줘요. 액체가.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내이에서는 음의 전달 매질이 액체이다. 맞습니다. 2번, 이소골은 진동음압을 20배 정도 증폭시킨다. 이소골이 어디 있었죠? 중이에 있었죠. 이 뼈 중에 하나라니까 이소골이 20배 증폭. 그래서 얘는 내이 설명이 아니라 중이 설명이에요. 2번 틀렸습니다. 20배는 맞았어. 데시벨로 하면 26데시벨. 3번, 음의 대소는 선모가 받는 자극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즉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는 선모가 자극을 받는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난원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소골의 진동을 와우각 중에 림프액으로 전달하는 진동판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57, 음향 파워 레벨 주고 PWL 구하는 거 안 합니다. 58, 흡음 재료 선택 시 사용이다. 사용상 주의사항이다. 지금 했네. 거리가 먼 것은 1번 틀렸어요. 답은 1번. 다공질 재료는 산란하기 쉬우므로까지 몰라도 얇은 직물로 피복하는 행위는 금해야 된다 아니라 얇은 직물로 피복해야 한다. 그 얇은 직물이 앞면이라 그랬죠. 앞면, 면. 종이로 피복하는 걸 금해야 된다 그랬지. 59. 투과율이 0.1%다. 투과 손실은 이거 안 해요. 투과 손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60번. 소음계 구성 요소 중 음파의 미약한 압력 변화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거, 그게 마이크라고. 마이크로폰. 소음계 이렇게 0.5m 들고 띄우고 바닥으로부터 1.2에서 1.5m, 그 마이크로폰, 거기에 마이크로폰 달려 있어요. 마이크로폰은 바깥의 소리의 음압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13회 가겠습니다. (56번) 두 개의 진동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의 물체를 울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 이거를 공명, 진동에서는 공진. 그래서 소리굽새라고 아마 초등학교 때 여기를 팅 치면 조금 있다가 얘도 팅 하고 울려요. 아마 옛날에 가지. 그 공명현상, 공진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컵이었다 그러면 컵이 쨍그랑하고 깨지죠. 이쪽을 통 치면 진동이 전체적으로 가면서 탱 하고 깨지는. 그래서 공명, 공진현상. 57. 종파가 뭐죠? 종파는 음치다. 종파가 뭐였어요?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물살을 따라서 가는 애들을 종파라고 했어요. 종파는 수평으로 간다고, 평행으로. 그리고 종파에는 음치가 있다고, 음파와 피파. 종파는 음치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럼 아닌 거 찾기. 1번, 매질이 있어야만 전파된다. 맞죠? 수영할 때 물살을 따라가야 되니까 물이 없으면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제 목소리가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이렇게 우주 공간을 갈 때 윙 소리 내면 가면 안 돼. 소리 없이 조용히 가죠. 그래서 옛날 영화들은 이렇게 비행기가 가면 윙 하면서 갔는데, 우주선이. 요즘은 조용히 가죠.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 SF 같은 거 보면. 2번.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하다. 맞고요. 3번. 수면파는 종파예요? 아니지. 수면파는 횡파지. 종파는 딱 두 개. 음치. 음파, 피파. 음파는 종파이다. 맞고요. 58. 점음원의 거리 감쇄이다.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가 되면 감쇄는 6데시벨. 선음원은 3데시벨. 그러니까 점음원은 6데시벨. 선음원은 3데시벨. 꼭 외우세요. 59. 파장 안 합니다. 200Hz, 속도는 100m/s. 파장을 구하시오. 람다는 F분의 C. 60번 방음벽. 이거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다음 중 방음벽 설치 시 유의사항이다. 거리가 먼 것은 4번 보세요.
소음원 주위에 나무를 심는 게 좋아요? 방음벽 하는 게 좋아요? 상식적으로. 그치? 방음벽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나무를 심는 것이 방음벽 설치하는 것보다 확실한 방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니지. 방음벽 설치하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틀린 거는 4번. 14회 가겠습니다. 56.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진동 중 이거 외우시라 그랬는데 공해 진동은 뭐라고? 1에서 90Hz. 오차는 뭐라고? 0.5dB 이하. 레벨 렌즈 전환 오차 뭐 이런 오차 나오면 0.5dB 이하. 공해 진동은 1에서 90Hz. 57. 이거 3번에 걸쳐서 푸는 거네. 음향 출력이 100W인 점호원에서 12m 떨어진 곳에 음의 세기. 이거 한 번 더 해드릴게. 3단계로 푸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 한 번만 더. 아마 첫날 멘봉식으로 풀었던 그림 그려서 푸른 여기 기계가 내는 것을 PWL. 먼저 PWL 구하시고 요게 1단계.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SPL. 음의 세기 레벨 SIL. 음의 세기 레벨, 그 다음에 내 귀에 들어오는 음의 세기, 3단계로 풀기. 그러면 먼저 PWL부터. PWL은 10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이 기계가 몇 와트짜리 기계예요? 100와트짜리 기계예요. 100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100데시벨이네. 요 기계가 내는 소음도는 100데시벨. 그러면 나는 여기서 떨어졌죠. 거리 감쇄. 그래서 거리 감쇄식이 어떻게 돼요? SIL은 PWL 빼기, PWL보다는 작게 들어야지. 나는 쟤보다 몇 메타 떨어졌어요? 12m 떨어졌어요. 12m. 그리고 무슨 음원이에요? 점음원이 지상에 있으니까 반자유 공간에 있는 거죠. 공중에 있으면 자유 공간. 그럼 10로그 S, 요 S에다가 뭐 넣으라고? 반자유 공간이면 2파이 R 제곱 넣으시라고. 자유 공간이면 4파이 R 제곱. 공중에 있으면 4파이 R 제곱. 바닥에 있으면 지상에 있으면 이 문제처럼 2파이 R 제곱. 그때도 2파이 R 제곱이었죠. 그러면 조금 아까 구한 PWL 100데시벨 빼기 10로그 2파이 R. R은 떨어진 거리 12m의 제곱. 그랬더니 110.4데시벨. 10의 2승. 아니 이게 틀렸구나. 이게 10의 제가 암산으로 하다 보니까 틀렸네. 10의 2승이고 올라가면 이게 140데시벨이다. 140데시벨. 그러면 140 빼기 암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빼기 10로그 요거. 그러면 110.4. 그래서 저기 기계는 140데시벨 기계인데 내 귀에 들어오는 거는 이만큼 12m 떨어졌으니까 줄어들었겠죠. 110.4데시벨로 들릴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음의 세기를 구하시오. 3단계로 푸는 거. 그럼 SIL 공식에서 10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요 I 구하기. 음의 세기 구하기. 그러면 지금 110.4 지금 구한 거 여기다 넣으시고요. 10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I. 먼저 10을 나누세요. 110.4에서 10을 나누면 11.04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없애려면 어떻게 하라고? 저쪽에다가 무슨 장치? 10이라는 미수. 이렇게. 그러면 로그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얘하고 곱하면 끝난다고요. 얘랑 동그라미 친 얘랑 저쪽으로 가면 곱하기가 되니까 끝난다고.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게 I. 이 문제의 답. 0.11와트. 조금 빨랐으면 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하나하나 계산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 끝나고 복습하시면서 다시 계산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58. 공기 스프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곳. 공기 스프링 하면 뭐 생각하시라고요? 소방 훈련할 때 풍 떨어지는 거. 부하 능력이 광범위하다. 맞죠? 공기 누출에 위험이 없어요? 아니라 공기 누출에 위험이 있어서 폭발할 수 있다니까.
사용 진폭이 적은 것이 많으므로 댐퍼가 뭐라고? 공기조절 장치. 댐퍼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 59. 100손은 몇 폰인가? 제가 이것 때문에 손이라는 거 계속했어요. 손이 뭐예요? 1000Hz에서 40dB를 1손이라고 한다 그랬어. 손 공식이 어떻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50폰의 소리는 40폰 소리보다 몇 배 크냐? 얘를 뭐라고 한다고? (50폰이) 또 뭐예요? 1000Hz에서 50dB. 그거를 사람은 귀차니즘이 있어서 폰이라는 용어로 만들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50폰, 즉 1000Hz에서 50dB의 소리는 1000Hz에서 40dB의 소리보다 몇 배 크냐? 그걸 50폰 소리는 40폰 소리보다 몇 배 크냐? 또 40폰 소리보다 몇 배 크냐를 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몇 손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가 아주 간단해진다고. 50폰 소리는 몇 손인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은 손이라고 할게요. 손은 2에 폰 빼기 40 나누기 10 하라 그랬죠. 그래서 50폰이다. 그럼 50 빼기 40 해서 10 나누기 10 하니까 1. 그래서 2의 1승. 그래서 2손이다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60폰의 소리는 그럼 60 빼기 40 하면 20. 20 나누기 10 하면 2. 그럼 2의 2승이면 4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문제가 100손이래요. 그럼 여기다 100손은 넣어. 그리고 얘가 x예요. 몇 폰인가요? 요게 x. 그러면 제가 요 지수가 x일 때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로그를 붙입니다. 양변에 로그를 붙인다라고 써주세요. 양변에 로그. 그러니까 저쪽에도 로그, 이쪽에도 로그. 아, 왜 이렇게 수학이 많이 나오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요 정도는 외우세요. 요 정도만. 깊은 수학은 필요 없지. 뭐 미분, 적분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요 정도 좀 기초적인 수학은 좀 외우세요. 그럼 로그 100이야, 저쪽은. 로그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저처럼 아까처럼 암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계산기로 할 수 있다고. 계산기 가져가실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앞으로 이 지수가 떨어져 나와요. 만약에 10의 2승에다 로그 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2 로그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아까도 말했듯이 공식 만들 때 이 지수가 너무 보기가 싫어. 그러면 이제 로그 붙이는 거라고. 그러면 이 지수가 이 앞으로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로그 이 앞으로 이렇게 밑으로 툭 하고 떨어져 나온다고. 그럼 로그 100 나누기 로그 2 계산기로 누르실 수 있죠? 로그 2가 절로 가면 분모로 갈 거 아니에요. 로그 100 나누기 로그 2는 계산기 눌러. 로그 100 나누기 로그 2.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온 값에다가 얘는 절로 가면 곱해지겠죠? 곱해. 곱하기 10. 로그 100 나누기 로그 해서 는치고 우선. 그 다음에 10이 절로 가면 곱해지니까 곱하기 10. 그 다음에 빼기 40이 절로 가면 더하기 40 되겠죠? 그럼 나온 값에다가 더하기 40만 하면 x 끝나는 거지. 다시 로그 100 나누기 로그 2 해서 먼저 는치세요. 그 다음에 10이 절로 가면 곱해지니까 곱하기 10 해주세요. 그래도 또 는치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40이 절로 가면 플러스 40이니까 더하기 플러스 40 해주세요. 더하기 40. 그래서 106.6 나와야 됩니다. 60번 갈게요. 한 파장이 전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뭐라고? 여기 마루에서 마루 사이, 골과 골 사이,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그랬죠. 주기. 그래서 추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한 주기. 그 주기가 나타나는 시간. 파장이 나타나는 시간, 주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15회 마지막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56. 투과 계수가 0.001일 때 투과 손실량은 그러면 해설. 투과율에다가 0.001 넣어주세요. 저번 시간에는 100분에 넣었잖아요. 그거는 퍼센트일 때. 만약에 투과율이 0.1%다. 그러면 이때는 0.001 넣어주세요.
퍼센트라고 나올 때는 100분의 0.1 해서. 근데 얘는 퍼센트가 없잖아. 그럼 그냥 넣으란 얘기예요. 0.00이. 자기가 구해줬단 얘기예요. 내가 문제에서 구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넣으세요. 그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퍼센트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0.001로 구해서 넣으셔야 돼. 답은 30데시벨. 그래서 투과 손실 0.01%로 나오나 그냥 나오나 잘 보고, 그 다음에 57 제가 성대모사 한 거네요. 발생원이 이동할 때 움직인다고. 그 진행 가까운 곳에서는 고음으로, 반대쪽에서는 저음으로. 이게 뭐지? 소방차 사이렌. 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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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웅. 이게 도플러 현상, 도플러 효과. 58 종파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종파는 음치다라고 외우시라고. 음파와 피파. 여기서는 음파. 나머지는 다 횡파. 59 처음 하는 거네요. 진동 감각. 진동은 우리가 많이 안 해요. 우리 소음진동에서도 제가 자격증 할 때 진동은 포기하라 그래. 그 소음진동 기사 자격증에는 소음방지기술, 진동방지기술, 개론, 소음진동 개론, 소음방지기술, 진동방지기술, 공정시험법, 법규 이렇게 5과목이 나오는데 진동 방지 기술은 제가 포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6문제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찍어가지고 8문제 맞추는 걸 목표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 진동 같은 경우가 기계 쪽이거든요. 기계 쪽에서도 좀 어려운 거. 왜냐면 우리가 기계에 추 매달아서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기계 스프링 정수 구하고 뭐 엄청 어려워요.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진, 즉 진동에서는 몇 문제 안 나와. 방진 대책, 소음원 대책, 전파 경로 대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진동 가속도 레벨, 그 다음에 공해 진동 1에서 90Hz, 그리고 요거 몇 문제 없어요. 그리고 55 플러스 마이너스 5데시벨, 진동의 역치. 그 정도 나오는 거가 다니까 나왔던 것만 좀 답 좀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59번 문제 같은 거. 진동 감각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진동수의 상대적 변이에 따라 느낌은 다르다.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변이에 따라 피크는 가장 높게 느끼고. 그 다음에 수직 진동은 4에서 8Hz, 수평 진동은 1에서 2Hz에서 가장 민감하다. 이건 외우셔야 돼. 뭐하고 같이 외우시냐면 진동의 역치 얼마라고? 5가 3개. 얘랑 같이 외우세요. 55 플러스 마이너스 5데시벨. 그래서 5가 3개. 이거 이상 돼야 느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이나 의자나 이거 못 느끼는 이유가 이걸 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낀다고.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주파수.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진동 주파수. 외울 때 평일직사로 외워주세요. 평일직사. 외우는 방법 평일직사. 그래서 수평진동의 평, 수직진동의 직. 평직, 평일직사. 진동은 이렇게 놀이기구 이렇게 수평진동하고 수직진동 2가지로 나눕니다. 평일직사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까지 외우면 끝나요. 평일직사. 그 다음에 2배씩 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8이 되겠죠. 1의 2배는 2. 4의 2배는 8. 단위는 헤르츠, 주파수니까 헤르츠. 그래서 그게 3번, 4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인간이 느끼는 진동 가속도의 범위는 진동 가속도는 0.01에서 10갈이다 라고 나왔는데 해설 보세요. 1갈. 갈은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센치 퍼 세크 제곱을 또 갈릴레이의 갈을 써요. 센치 퍼 세크 제곱. 그래서 1갈을 가장 민감하게 느낀다고. 이거는 문제에서 답 외우시면 돼. 마지막 60번. 소음 발생을 기류음과 고체음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에는 고체음과 기류음으로 나눠요. 고체음은 북 치는 소리, 그 다음에 스피커, 이런 각양각색의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들이 다 고체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찰이나 북은 칠 때 그래서 이 마찰 등에 의한 소리가 이제 고체음이라면 기류음은 돌아갈 때 나는 소리. 그래서 선풍기, 그 다음에 엔진 배기음, 즉 비행기 엔진 막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류음이에요. 그래서 얘 방지 대책
그러면 고체음 방지 대책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항상 적은 거 외우죠. 기류음 방지 대책을 외워요. 뭘로 외우냐? 분관벨로 외워요. 분관벨, 분관벨. 선풍기가 윙 하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으로 했으니까 약으로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분출 유속 저감. 강으로 하든 중으로 하고, 중도 시끄러워. 그럼 약으로 하면 되고, 유속 저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이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송풍기가 있었어요. 이 송풍기는 이제 기체를 보내는 장치. 역시 선풍기처럼 생겼죠? 그럼 여기가 너무 휘어지면 여기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관의 곡률 완화. 스무스하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소음을 빼면 되겠죠? 밸브의 다단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관벨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러면 기류음만 배웠으니까 우리 기류음만 먼저 붙고 기류음, 분관벨, 관의 곡률 완화, 밸브의 다단화.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 틀렸을 텐데 1번 고체음에서 1번 고체음 가진력 억제, 그 다음에 4번 고체음은 방사면 증가, 공명유도. 거기 보시면 공명유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명은 소리가 더 크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체음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방사면 증가도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보시면 해설의 1번. 방사면은 튕겨 나오는 면이거든? 그러면 튕겨 나오면 내한테 소리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사면은 축소해야 돼요. 그래서 고체음에서는 그 정도 하나, 요 문제 나온 거. 방사면 축소. 그리고 공명이면은, 공명은 나쁜 거예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공명 현상이, 공명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뉴욕 다리 끊어진 거. 그것도 공명이고, 소리가 도를 없애는데 도 하면은 마스킹해서 효과가 감소된다고. 그것도 공명이고. 그래서 공명은 나쁜 거니까 공명 유도하면 안 되지. 공명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죠. 그래서 방사면도 축소하고 나한테 튕겨 나오지 않게 공명 현상도 없애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15개까지의 문제를 다 끝마쳤습니다. 소음 진동은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 더 필요하신 부분은 이제 이론을 더 들으셔야 되는데 뭐 소음 진동 기사 자격증 딸 거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음 진동 아주 어려운 거 공부하시느라고 머리 아프셨을 텐데 그럼 이번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